자, 사장 문제풀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사장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태분한 정리, 이거 하나가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잘 보셔야지 태분한 정리를 할 수도 있고, 회로를 좀 더 쉽게 보실 수도 있고,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사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 선형성을 이용해서 IS가 30A일 때, IS가 45A일 때 8옴에 걸려있는 이 전압을 구하여라 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물어본 게 V0죠. V0. 이 V0를 선형성을 이용해서 풀라고 하면 항상 1V로 먼저 가정을 해요.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저희가 얻고자 하는 거는 실제적인 그 전압 값을 저희가 비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풀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IS가 30A일 때예요. 30A. 자, 얘가 30A로 이렇게 갑니다. 30A로 가면 여기에서 KCL 쓸 수 있죠. 여기 있는 전압을 VA라고 둘게요. 그러면 30A는 여기 보면 4옴, 12옴, 8옴이죠. 저 12옴과 8옴을 한 번에 직렬 연결을 해줘요. 그럼 20옴. 그러면 4분의 VA 플러스 20분의 VA가 되겠죠. 여기 하나가 I1이고 여기가 I2라고 가정을 한다면 30A는 I1 플러스 I2인데 그 I1이 4분의 VA, I2가 20분의 VA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여기서 최소 공배수는 20이에요. 20. 그럼 각각 전체 20을 곱해주면 여기는 600, 여기는 5VA, 여기는 그냥 VA가 되겠죠. 그러면 6VA는 600이 돼요. 600이 돼요. 그럼 VA가 얼마예요? 100V가 나온다고 합니다. 100V. 자, 저희 VA가 100V인 걸 확인했어요. 상당히 크지 않나요? 무언가가 잘못 계산이 된 것 같은데 4분의 VA 20분의 VA 맞고 30일 때 20 326 00 5 맞네요. 그러면 VA가 100이 나오네요. 100. 그럼 100일 때 12와 8 전압 분배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 V0 이건 가정한 값이에요. 가정한 값 30A일 때 저희가 이거를 가정한 값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제가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는 실제적인 저희가 이렇게 문제를 푸는 실제 전압을 갖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여기서 100이죠. 20이고 5 되고 40V가 나와야 되네요. V0가 실제 값은 40V래요. 그러면 저희가 이 40V를 알기 이전에, 이제 알기 이전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전에. 그러면 V0를 1V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럼 1V라고 가정을 하면 8옴에 걸린 전류를 알 수 있겠죠. V는 IR 써서. 그럼 이때 8옴에 걸린 전류 I 8옴이 8분의 1 암페어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I 12옴과 똑같아지죠. 그러면 여기서 VA가 전체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12옴에 걸린 거랑 8옴에 걸린 전류가 8분의 1A로 똑같아요. 그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죠? 그러면 이 8분의 1을 통해서 VA에 걸린 전압을 저희는 볼 거예요. VA에 걸린 전압. 그러면 12와 8을 합쳐가지고 20 곱하기 8분의 1이니까 8분의 20V가 나온대요. 그러면 I가 4옴일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8분의 20의 4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2분의 20 얘가 얼마가 나와요? 얘가 계산을 해보면 계산해보면 5고 8이죠. 이렇게 8분의 5 나옵니다. 그럼 저희 처음에 얘랑 자, 다른 색깔로 하면 얘랑 합쳐줘야죠. 그러면 8분의 1 암페어 더하기 8분의 5 암페어가 8분의 6 암페어, 즉 4분의 3 암페어가 돼요. 그죠?
그러면 저희 여기서 이제 구할 수 있죠. 비례식 이렇게 적는 겁니다. 4분의 3대 저희가 처음에 30A를 줬으니까 이게 실제값, 얘가 가정, 얘가 실제값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가정한 게 저희가 1V죠. 그리고 실제값을 저희가 모르니까 X라고 둡시다. 그러면 외항과 내항의 곱은 서로 같다. 이거 중학교 때 해서 그래요. 중학교 때. 그럼 30은 4분의 3x가 되죠. 그러면 x는 30 곱하기 3분의 4가 돼서 40V가 나오죠. 저희가 처음에 구했던 이 실제값이 40V였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렇게 1V로 먼저 가정을 하는 게 핵심 포인트고, 이렇게 비례식을 쓸 수 있냐. 비례식을 쓰기 위해서는 이 1V라는 얘를 먼저 이용을 해서 저희가 전류들을 다 구해주고 총 전류로 저희가 비례식을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여기가 지금 전류 파트, 여기가 전압 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45A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30A 할 때를 이렇게 풀었으니까 대신에 만약에 이렇게 푸신다 그러면 선형성을 이용해라,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틀립니다. 이거는 이렇게 푸시면 빵점이에요. 빵점. 아래가 100점짜리 풀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바로 다음 문제 4점이 얘도 선형성을 이용해서 V0를 구하래요. V0. 근데 40V라는 독립 전원이 하나 걸려있죠.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가정, 첫 번째 스텝 1, 얘는 V0를 1V로 가정하는 게 우선시가 되어야 돼요. 얘 1V로 가정하죠. 그러면 똑같이 저기 흐르는 전류 I8ohm과 I12ohm이 서로 전류가 같아요. 그렇죠? 얼마로? 8분의 1A로 서로 전류가 같습니다. 확인되셨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여기 이 노드를 A 노드라고 가정을 한다면 VA라는 얘의 전압이 구해지죠. 8분의 20V로 구해지죠. 저희 아니죠. 예, 맞죠. 이게 12 플러스 8이 되는 거고 8분의 1이니까 8분의 1A에서 V는 IR 써서 8분의 20이 됩니다. 얘를 먼저 간단하게 고치면 2분의 5V가 되는 거죠. 2.5V라는 소리, 2.5V. 그죠? 다시 5ohm에 걸린 여기 그러면 이 노드 5ohm에 걸린 걸 안 구해도 되고 이 A 노드에 걸린 전압이 2분의 5래요. 2분의 5. 그럼 2분의 5는 저희가 V0를 1V로 가정했을 때 A 노드에 2분의 5V가 걸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40V가 걸리는데 2분의 5V가 걸린다는 소리죠. 그죠? 그럼 이거를 바꿀 수가 있죠. 처음에 저희가 가정을 했을 땐 2분의 5래요. 그리고 40V죠. 이게 저희가 가정을 한 V0가 가정된 1V고 모르니까 X볼트라고 놓으면 40은 2분의 5X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X는 5분의 2 곱하기 40이 되니까 5, 8, 2, 16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16V죠. 그럼 여기서도 여기는 A 노드에 걸리는 전압 파트인 거고 여기는 가정한 또는 실제 V0 파트예요. 이렇게 나눠서 푸시면 됩니다. 선형성은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I0를 구하라고 한다 그러면 그 I0를 1A로 가정을 해놓고 푸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자, 바로 실전 문제 4.3으로 넘어가 봅시다. 얘는 중첩의 원리래요. 중첩의 원리. 중첩의 원리에서는 핵심 키워드는 이 중첩의 의미예요. 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저희가 독립전원들이 뭐 독립전원이든 정속전원이든 타입이 두 가지 있잖아요. 두 가지. 종속전원 같은 경우는 네 가지가 있는데 크게 놓고 보면 전류원, 전압원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전압원만 있을 경우로 만들어주고 전류원만 있을 경우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 두 가지의 경우를 하나로 합치면 회로가 하나로 생성이 되는 거랑 다름이 없어지죠. 그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순서는 상관없어요. 먼저 뭐 어떤 거를 제거하고 남기고 이러고 하고 싶으신지는 이거는 개인차입니다. 전화번은 단락을 시켜줍니다. 단락. 전류원은 개방을 시켜줍니다. 이거는 이 단락과 개방이 되는 이 전화번과 전류원은 어떤 전원에 상관없어요. 독립이든 종속이든 상관없습니다. 얘도 독립이든 종속이든 아니죠. 종속은 되면 안 돼요. 종속은 되면 안 돼요. 수정할게요. 종속은 되면 안 됩니다. 종속은 되면 안 됩니다. 종속은 말고 독립전원만이에요. 독립전원만. 중첩의 원리는 독립전원에서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적읍시다. 죄송합니다. 독립전원만,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종속일 때는 전원을 제거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저희 나중에 배울 태분항도 똑같이 속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중첩의 원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전류원을 먼저 제거해 볼게요. 전류원 제거 해보면 여기가 없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렇게 막 없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전류원을 제거하면 여기가 이렇게 개방이 되죠. 이렇게 개방. 그러면 하나의 직렬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 보이실까요, 혹시? 그러면 저희 이거는 어렵지 않죠. 전류는 이렇게 흐르죠. 전화번의 플러스에서 전류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이 개방된 곳의 저항은 R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 전류원 제거하면 12V가 여기 전체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편하게 보기 위해서 얘를 한번 직렬 연결이니까 바로 더 할게요. 그럼 얘는 REQ가 8옴짜리가 되죠. 8옴. 그죠? 그럼 8옴이 되면 이 8옴과 2옴의 전압 분배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12V가 저희가 처음에 구한 V01이에요. 플러스로 들어가니까 플러스 보고 해주면 12고 2잖아요. 12고 2니까 여기가 5가 되고 6이 되죠. 그러면 6이 12. 그럼 2.4V가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전화번을 제거하겠습니다. 전화번 제거. 전화번을 제거하면요, 얘들은 살아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얘가 없어지는 거예요. 얘가. 그 친구들이 이렇게 막 사라집니다. 이렇게 막 사라져요. 그리고 여기가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이시나요, 혹시? 이렇게 저항. 얘는 직렬 연결인 거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 이쪽 파트에는 REQ가 5옴짜리예요. 5옴. 그러면 여기랑 서로 같은 저항이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는 여기로 2.5A로 흐르고 여기로 2.5A 흐릅니다. 여기까지는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제 병렬 연결, 저희가 병렬 연결로 2.5A, 2.5A 흐르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그 직렬 연결이 됐던 걔들을 풀게요. 다시. 왜냐면 저희는 2옴에 걸려있는 이 V0를 구하기 위해서니까. 그러면 V02는 2옴에 걸려있고 2.5A가 흐르니까 얘는 5V가 되죠. 그럼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의 회로로 만들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얘는 7.4V가 나옵니다. 이게 V01과 V02를 더한 겁니다. 이렇게 중첩의 원리는 푸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 문제. 4.4는 제가 PDF 파일이 없어가지고 직접 그려놨어요. 네,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여기서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면서 Vx를 구하여라 라고 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저희가 여기를
뭐 구하시는 거는 상관없어요. 뭐 전류원을 제거하시든 전압원을 제거하시든 저는 전류원이 먼저 제거되면 보기 편하기 때문에 제거합시다. 그럼 일단은 전원이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 하나, 둘, 여기 종속 전원 하나 있죠. 근데 종속 전원은 어차피 제거 안 될 거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시고, 그러면 독립 전원 25V와 5A 이렇게 두 개만 생각해 주셔야겠죠. 그러면 저는 처음에 여기를 개방하겠습니다. 이렇게 개방했어요. 개방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렇게 하나, 여기 반대로 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가도 상관없겠죠. 솔직히 말하면 마이너스 번호 앞에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두 개 하면 I1과 I2로 나눠줍니다. 전류원을 제거했을 때. 그럼 전류원 제거했을 때는 메쉬 해소법을 쓰라는 소리죠. 메쉬 해소법을 쓸 거예요. 쓸 건데 이 VX가 뭔지를 먼저 구해줘야죠. VX는 이 25V에서 20ohm에서의 전압 강화가 일어난 만큼의 그게 VX인 거죠. 그러면 25V에서 마이너스 20I1이 VX인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저희가 이제 KCL 한번 적어 봅시다. 아니, KVL을 한번 써봅시다. KVL. 여기서 마이너스 25 플러스 20I1 플러스 4I1 마이너스 4I2가 되겠죠. 이게 0인 거 하나 발견하시고, 그다음 I2가 마이너스 0.1 VX래요. 저희 VX 위에서 구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0.1 곱하기 2.5니까 마이너스 2.5 VX 마이너스 2.5 플러스 2I1이 되는 거 보이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 대입해 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5 플러스 24I1 마이너스 2.5 플러스 2I1 이게 0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2.5에 플러스 바뀌고 곱하기 여기에 4 해줘야죠. 4 해주시면 100이죠. 10이네요. 10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5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8이니까 24 빼기 8은 16이죠. 16I1 0이다. 16I1은 15 이렇게 되죠. I1은 16분의 15A 라고 나올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VX는 뭐냐? VX는 25 마이너스 20 곱하기 16분의 15A가 되겠죠. 이거는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 하나 해주시고, VX1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애초에 지워놨던 이 친구들. 이거 너무 많이 지웠다. 저희가 애초에 지웠던 이 친구를 살리고 여기를 단락시킬 거예요. 여기를 25V까지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선 하나 그어줍니다. 이렇게 그어줘요. 그러면 저희 지금 여기서 메쉬 해소법 쓸 수 있죠. 아니, 메쉬 해소법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KCL이 훨씬 나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전압원 제거. VX를 구하는 게 저희 관건인데 여기가 지금 VX예요.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는 얘들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여기가 전체고 여기 들어온 얘가 이렇게 해서 0.1 VX가 되고, 여기에서 올라가는 얘를 I1이라 두면 I1 이렇게 떨어져야죠. 이렇게 I1, I2, I3 이렇게 방향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KCL을 한번 해봅시다. 전압원 제거니까 5는 I1 플러스 I2가 되죠. 그죠? I1 플러스 I2가 돼요. I2 플러스 I3네요. I2 플러스 I3가 됩니다. I2가 지금 25에 가는 거, I2가 4옴 쪽으로 가는 친구들. 그러면 I2에 관련된 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겠죠. I2는 들어오는 게 0.1 VX고 나가는 게 I1이에요.
i1 플러스 0.1 vx는 i1이 되겠네요. 이 식 하나와 이걸로 푸는 겁니다. i2는 일단은 저희는 이거를 대입할 거예요. i1 마이너스 0.1 vx를 대입해 주시고 플러스 i3는 20분의 25분의 vx죠. 20분의 vx고, 그럼 저희 i1도 구할 수 있잖아요. 4분의 vx 마이너스 0.1 vx는 10분의 1이고 플러스 20분의 1 vx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게 지금 5인 거예요. 이게 식을 정리해 보자면 20으로 다 더해 주니까 20분의 얘는 5vx 마이너스 2vx 플러스 vx가 되겠죠. 그죠? 통분 시켜준 건 통분. 여기 5 곱해주고 여기 5 곱해주고 여기 2 곱해주고 이렇게 한 거,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여기 계산해 보면 4vx 나오죠. 4vx가 20. 그럼 여기 나눠주면 5분의 vx예요. 그럼 여기서 vx는 25란 소리네요. 25V. 이게 두 번째. 그러면 이 vx1과 vx2를 더해줘요. 그러면 50 빼기 얼마죠? 20분의 16이니까 4분의 25네요. 4분의 25 이렇게 나가주죠. 얘가 4고 5니까 5에 15니까 25 75네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4, 5, 200 마이너스 75니까 이거에 4 해주면 200 빼기 75는 125 125에 4 125 곱하기 25니까 5, 25 5, 12 5, 1은 6 125에 5, 20 4, 5, 2 이렇게 해서 3125 나오죠. 3125. 그러면 이거에 하나 두니까 31.25가 나오는 게 맞네요. 31.25 볼트가 나오는 게 맞네요. 잠시만 한번 봐볼까요? 제가 여기 올려놓을게요. 교재 한번 봐봅시다. 이게 4.4 4.4는 없다 했군요. 이건 한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맞는지 제가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수정하게 되면 수정 영상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전 문제 4.5 봅시다. 실전 문제 4.5 4.5를 보시면 여기 i를 구하래요. 근데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i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했던 방법대로 첫 번째 전류원 먼저 제거해 줄게요. 전류원을 먼저 제거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사라지죠. 여기 통으로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통으로 사라지고 여기도 통으로 사라지고 그 하나의 직렬 회로로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메쉬에서 없어도 되잖아요. 이게 i니까. 그죠? 그러면 전류원을 제거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6i 플러스 2i 플러스 8i 플러스 6은 0이죠. 이게 지금 얼마예요? 10에 16i1 i는 마이너스 2니까 2 i는 8분의 1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 i1이에요. 이게 지금 1 이렇게 해서 하나 구했고, 이제 단락을 시켜줍시다. 전화번호는 제거할 거기 때문에 얘들을 단락을 시켜줘요. 이렇게 단락을 시켜줘요. 이게 두 번째 전화번 제거. 그러면 2A에서 전류가 나가죠. 그죠? 2A에서 전류가 나가서 8옴까지 돌고 이렇게 다시 와서 2A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그럼 2A에서 전류가 돌기 때문에 이 친구가 여기로 나가는 이 전류가 하나 생기죠. 이게 얼마인지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6옴과 8옴이 서로 직렬인 게 보이셔야 돼요. 직렬이죠, 직렬. 그죠? 그럼 이거를 회로를 저희가 바꿔서 그려봅시다. 회로를 바꿔서 그려보면 6옴과 8옴을 합치면 14옴이죠.
여기가 14옴이 되고 2A가 되고 여기가 2옴인가요? 네, 2옴이 됩니다. 2옴으로 가는 얘는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저희는 얘를 구할 거예요. 여기를 구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여기를 먼저 구해야 돼요. 여기를 구해야 돼요. 그럼 전류 분배 쓰시면 되죠. 14 플러스 2에 상대 저항 곱해주고 그 다음에 2A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게 저희가 보고자 하는 I2입니다. 여기를 I2라고 두면 이렇게 되면 16 하면 여기가 8 되고 4 되니까 4분의 1A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I1과 I2를 더하면 4분의 1은 8분의 2니까 8분의 3A가 나오겠죠. 이거는 계산기 해서 소수점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전 문제 4.6 얘는 이제 전원 변환이에요. 자, 예, 중첩의 원리는 끝났네요. 그럼 전원 변환 봐봅시다. 전원 변환은 독립이든 종속이든 관계없이 다 가능해요. 어떻게 되냐? 저희가 전원 변환이라는 거는 어느 하나의 전원이 생기고 이런 하나의 전원이 있고 이 전원과 직렬로 연결되어 있냐 또는 이 전원과 병렬로 연결되어 있냐, 이거는 저희가 중간 기간 때 한번 배웠어요. 이게 여기 걸려있는 이 전압을 저희는 저항을 내부 저항이라 해요. 내부 저항. 한마디로 저희가 전원 변환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내부 저항을 먼저 보는 게 약간 여기 문제 푸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럼 제가 첫 번째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전원의 종류를 확인해라. 종류 확인. 두 번째, 그 전원이 전압원일 경우에는 직렬로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돼요.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전원이 전류원일 경우에 전류원, 이때는 병렬로 똑같이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독립도 되고 종속도 다 된다 했으니까 종속일 때도 종속 전압원이 어떤 저항과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걔는 이제 전원 변환이 가능한 거고, 어떤 종속 전원이 전류원일 경우에는 병렬로 저항이 연결되어 있을 때 전원 변환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럼 저희 첫 번째 봐봅시다. 이 푸는 순서대로 전원 종류를 확인해 줄게요. 여기 3A 전류원 이렇게 걸려 있고 5V 이렇게 전압원이 있네요. 먼저 하나밖에 없는 전압원을 보자면 요 옆에 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이 없어요. 그죠? 저항이 옆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얘는 패스. 그러면 두 번째, 다른 이 전류원에 이제 뭐 병렬로 저항이 걸려 있냐 이걸 보는데 너무 친절하게도 이렇게도 걸려 있고 이렇게도 걸려 있네요. 보이시나요? 그러면 일단 저희는 전류원을 손댈 생각을 먼저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중요한 점, 여기서 I0 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문제 푸는 팁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구하라고 했으면 여기에 걸린 구하고자 하는 값에 걸린 저항은 합성 저항화 시켜주면 안 돼요. 금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여기 위해서 문제 푸는 팁입니다. 다른 데에서도 문제 푸는 팁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걸 풀어볼게요. 저희는 그러면 이거는 전원 변화는 등가 회로를 고려해주는 것을 가장 잘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일단은 REQ 여기만 5ohm으로 바꿔주시고, 여기는 3ohm과 6ohm을 병렬 연결해서 2ohm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2ohm 걸려있고, 여기가 이렇게 마플 5V, 여기가 위쪽으로
5A 내려가죠. 가고 여기서는 병렬로 이렇게 7V가 7ohm이 걸려있고 여기가 I0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3A 하고 여기가 5ohm이죠.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저희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여기도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럼 저희 이거를 한번 해봅시다. 전원 변환을 할 때는 전류원은 V는 IR, 저희는 거기식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오메 법칙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전원을 해보자면 여기 이렇게 걸리고요. 5E 10V죠. 플러스 전류가 위쪽 방향이니까 플러스가 위쪽, 여기 이렇게 2ohm이 걸립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5V가 되고 이쪽 나가서 여기에 7ohm이 걸리고, 얘는 3호 15죠 3호 15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걸어주죠.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15고 저항은 그대로 가요. 저항은 그대로 이렇게 풀죠. 얘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약간 이해 가시죠? 그러면 여기서 메쉬 해석법 쓰셔야죠. E1, I2. 여기서 푸는 방법 두 가지예요. 메쉬 해석법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행렬로 풀어도 됩니다. 행렬식을 작성해도 상관이 없어요. 가능하죠? 먼저 메쉬 해석법으로 보면, 행렬식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는 걸 전 추천합니다. 저는 행렬식으로 푸는 게 좀 편해가지고 저번에는, 근데 지금은 메쉬 해석법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지금 15래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식이고요. I2가 여 안에서만 도는 거예요. 안에서만 7I2 마이너스 I1 플러스 5I2가 플러스 15래요 이게 0이죠. 그러면 12, 이거 먼저 7I1 플러스 12I2가 마이너스 15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두 개 나오죠. 이렇게 두 개 나오니까 먼저 I1을 없애는 방도로 한번 가봅시다. I1을 없애는 방도. 너무 7이랑 12랑 곱하면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9, 7이 63 I1 마이너스 7, 7은 49 I2 7 곱하면 7, 7, 5, 35니까 105 이렇게 되고, 얘는 9 그리고 63 9 곱하니까 9, 1은 9, 28 108 I2 여기는 마이너스 105 이렇게 나오겠죠. 더해줍니다. 그럼 여기는 59 나오죠. 59 108에서 49를 빼는 거니까 0, 10, 9, 10이니까 1, 9, 5 나오죠. 59 I2가 0이 나오네요. 그럼 I2는 0이래요. 0 웬일이야. I2가 0이래요. 그럼 I1은 63분의 얼마예요? 63분의 105죠. 혹시나니까 한번 봐봅시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이거죠. 이거 총첩의 원리 63분의 105니까 저희 이렇게 똑같이 나왔죠. 똑같이 나오고 해보면 63분의 105 얘 하나만 나오나요? I0가 그러면 I1 전체가 되네요. 그럼 계산기를 한번 써봅시다. 계산기를 써서 광학용 계산기를 써보면 나오겠죠. 63에다가 이거 105를 63으로 나오군요. 105 나누기 63 하면 1.66667이 나오네요. 1.66667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잠시만요. 어디서 잘못된지 한번 봐봅시다. 10V 했고 7 저희가 잘못 계산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얘는 7 7I1 플러스 12 플러스 15니까 마이너스 15로 넘겨주고, 그러면 97 마이너스 7 이렇게 똑같은데 저희가 여기서 뭔가 계산이 잘못됐나 보네요. 여기서
69, 7, 63, I1, 77에 49, I2 7에는 7, 7, 5, 3 아, 저희가 105를 그냥 바로 적었군요. 안되죠. 그러면 108이죠 108 I2였죠. 그러면 91은 95, 45니까 135였네요 아, 이건 제 실수였습니다. 59 I2가 마이너스 30이 나오네요. I2는 마이너스 59분의 30. 그러면 얘를 한번 해봅시다. 30 나누기 59니까 이거 하면 얘가 마이너스 0.51A가 나오네요. 그러면 I2는 얼마가 나오냐, 0.51이니까 I2가 이거 나오고 I1이 여기다 대입해볼까요? 7 12 곱하기 어차피 여기 2양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0.51 해보면 6.12 나와요. 6.12 빼기 15 해보면 마이너스 8.88 나오네요. 그러면 이 8.88을 나누기 마이너스 7로 해주면 1.26 나오네요. 27A네요. 27A. 그러면 더해줘야죠. 이걸 또. 왜냐면 I0는 I1 빼기 I2였으니까 그럼 1.27A 마이너스 0.51A 하면 1.78A가 나오네요. 맞을까요? 1.78A 맞네요. 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저처럼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행렬로 풀어도 되죠. 이렇게 행렬로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자, 네, 자, 이제 다시 4.7부터 한번 가봅시다. 이제 저희 전원 변환을 계속 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여기서는 종속 전원이 나오는 거를 저희 봐볼 거예요. 종속 전원이 나오는데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IX니까 이 전류원과 병렬로 생각해서 없애주면 IX를 구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거 하나만 우선 저희는 발견을 했어요. 등가 회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24mA. 여기는 공통 접지라고 생각할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10옴, 여기가 IX, 여기가 이렇게 병렬로 5옴 걸리고요. 종속 전원도 똑같이 전원 변환이 가능합니다. 여기가 EIX였잖아요. 지금 여기는 대신 전화번이라는 거 중요해요. 전화번. V는 IR인데 저희가 I로 바꾸기 때문에 I는 R분의 V겠죠. 그러면 5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0.4 IX가 되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 이렇게 병렬로 연결로 하면 여기가 하나의 노드가 돼요. 하나의 노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KCL을 쓸 수 있겠죠. KCL을 먼저 써볼게요. 저희가 이거를 암페어로 그냥 가고 싶으면 그냥 암페어로 가셔도 되는데, 암페어로 가고 싶으면 0.24로 바꿔야 돼요. 24mA를. 근데 그냥 밀리암페어로 그대로 가고 싶으면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밀리암페어로 그냥 그대로 갈게요. IX 5옴에 흐르는 얘를 저희는 IY라고 둡시다. IY 플러스 0.4 IX. 그럼 IY가 14 마이너스 1.4 IX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하나의 노드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서로 같아요. 이러겠죠. 병렬 연결의 특징이죠. 이거는. 그러면 10IX는 5에 24 마이너스 1.4 IX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얘가 지금 5일은 5, 4, 22가 120 마이너스 1.4니까 14 곱하기 5 해보면 5, 4, 20, 5일은 5, 7 IX가 되죠. 여기가 10IX가 되고요. 그럼 17IX가 120이 된답니다. IX가 그러면 17분의 120이 나온대요. 한번 해볼까요? 120
나누기 17 해보면 7.059mA가 나온대요. 어디 답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맞네요.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뭐 종속 전원이라고 크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여기 전원 변환에서만 저희가 종속 전원도 똑같이 독립 전원과 같은 느낌으로 문제를 푼다 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은